그러다 아버지 소개로 듬직한 공무원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 꾸려서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었죠. 시댁은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부자도 아닌 집이었어요. 결혼 당시 시댁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무려 3남 2녀란 대식구들을 키우셨던 터라 자식들 결혼 지원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특이한 게 저희 막내 신우 같은 경우에는 누굴 닮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똑똑한 여자였죠. 스카이대 출신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그런 막내 신우였어요. 물론 저랑 막내 신우의 관계는 친언니, 친동생에 버금갈 정도로 친구처럼 편한 사이였습니다. 공부는 기본으로 잘하는 데다 돈까지 잘 벌고 딱 부러짐의 표본이었죠.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 시댁 같은 답답한 진흙탕 속에 어떻게 이런 진주가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대가족이었던 시댁은 막내 신우 학업 하나 마치는 것도 버거울 정도여서 결혼 지원도 사실상 바라지도 못했죠. 그래서 친정에서 서울에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해주셨고, 결혼 당시에는 남편 3천만 원에 저 2천 해서 5천으로 결혼 준비하며 진행했습니다. 저 역시 여행사 소속 통역사로 일하면서 최소 달에 3, 400은 벌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신 덕분에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래도 둘이 합쳐 당시 월 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었고, 그 흔한 대출금 하나 없다 보니 저축도 하고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양가의 용돈도 나름 넉넉하게 드린 것 같아요. 결혼과 동시에 시댁엔 매달 50씩 생활비를 드리다 결혼 5년 차부터는 70만 원, 결혼 8년 차부터는 생활비 80씩을 드렸고, 반면 친정에는 출산 이후 아들 봐주시는 수고비로 친정 엄마에게 100씩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시댁에서도 늘 고마운 며느리라고 하시면서 대접해 주셨고, 저도 워킹맘이다 보니 명절과 제사를 제외하고는 시집살이 크게 없이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작년 코로나로 실직을 하게 되었고, 아이도 때맞춰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남편이 졸지에 외벌이가 돼버렸죠. 그래도 평생 통역으로 먹고 살던 덕분에 한 3개월은 실직급여 받으며 살아오다가 현재는 토익이나 외국어 과외로 달에 100만 원 정도 부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벌이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자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더라고요. 월 600 벌다가 400 벌게 됐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용돈을 드리고 있던 양가 어머님들께 상황을 말씀드리고선 월 50씩 사이좋게 드리기로 했죠. 특히 친정엄마는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아직도 우리 애를 봐주고 계셔요. 그래도 월 50씩 똑같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저희 막내 신우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언니가 그걸 왜 미안해해야 하냐고, 나 버는 만큼 버니까 언니 드리던 돈 얼마라고? 내가 그만큼 우리 엄마한테 드릴 테니까 언닌 생활 나아질 때까지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고 하길래, 저는 역시 내 동생 이라면서 마음만이라도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얘기를 했지만 막내 신우에게 한 번 더 잘 알아들으시도록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간 일하느라 며느리 노릇 못하지 않았냐고, 이제부터 며느리 노릇 하라면서 압박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요. 사실 막내 신우가 넘칠 정도로 똑부러지게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시댁에 말 못하고 있는 것들은 여지껏 신우를 통해서 전달하거나 돌려서 말하고 있었는데, 이게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민감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신우한테 말을 못하고 있었죠. 저는 나름대로 제 아들 학업 때문에 학교 따라다니며 열심히 뒷바라지한 거고, 부수입으로 생활비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라고 과외를 시작한 건데, 시어머님 눈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게 보이니 그게 노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러다 며칠 전 터진 게,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외벌이인데 이젠 친정까지 챙기냐는 소리를 하셨고, 제가 거기에 뻥 하고 터져버렸죠. 원래는 이번에도 신우 통해서 잘 이해시키려고 했었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필터링 없이 내뱉는 대로 시어머님께 전달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간 며느리 도리하느라고 생활비 매달 꾸준히 드렸고, 친정엄마는 손주까지 봐주시는데
현재는 어머님이랑 똑같이 용돈을 드리고 있다. 비록 지금 이 시국에 퇴사해서 생활이 어려워 보이지만 생활이 안 될 정도는 아니다. 애 학교도 들어갔고 저도 조금이지만 생활비 보태고 있으니 양가 부모님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 같다. 왜 친정엄마는 이해해 주시는데 어머님은 못 해주시냐. 요즘 시대에 용돈 안 드리는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가지고 자꾸 트집 잡으신다면 양가 용돈 다 끊겠다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님 입을 꾹 다무시네요. 남편이 장남도 아닌데 그래도 저희는 효도한답시고 용돈을 챙겨드렸던 건데 그걸 가지고 트집 잡으시니 화가 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는 집 대출금이 없으니 풍족하게 사는 우리가 좀 더 용돈을 넣자 라는 착한 생각에서 출발한 행동이었거든요. 남편 퇴근하자마자 이 사실을 다 말하니 저에게 미안하다며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판 싸우게 됐죠. 남편이 참 든든하더라고요. 이 상황에 자기 부모님 편드는 남자들 많다는 거 주변 지인들한테 참 많이도 들어왔는데 그래도 내가 남자 하나는 잘 골랐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희 부모님 볼 면목이 그간 없었는데 자기도 형평성 어긋난 거 알고 있었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차별 안 하고 시댁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집은 이제 앞으로 일절 용돈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외식이나 한번 더 하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 장인 장모님 용돈을 더 챙겨드리든 하자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 이번 설 때 시댁에 이틀 정도 내려간 날이 있었는데 저희 시댁은 5분 거리에 시댁 친척분들이 죄다 몰려 계셔서 명절 날마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요. 코로나라서 물론 제일 먼 저희를 제외하고선 한 집씩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게 시어머님께 지르고 난 뒤 시어머님은 그 뒤부터 저랑 말을 안 섞게 되셨고 화가 나신 건지 아니면 꿍에 있으신 건지 모를 정도로 얼굴에 표가 안 나더라고요. 그땐 또 죄송해 갖고 이번 명절에 떡값이라도 좀 드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 당일날 시 작은아버지 식구들이 시댁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설날 당일이라 차례 지내고 떡국 먹고 세배하고 식구들끼리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대뜸 이러시는 겁니다. 요새도 시댁 친정 구분 못하고 날뛰는 종자들이 있다고 하던데.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 작은아버지를 처음 뵌 건 아니지만 그간 봐온 얘기를 하자면 시 작은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데다 큰형인 시아버지의 그늘에서 늘 2인자 대접을 받아와서 항상 자격지심이 있으신 듯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저희 시아버님 계신 데서 가족에게 시비 거는 걸로 푸시던 분이셨고요. 시댁 친정 구분 못하고 날뛴다는 말에 아무리 봐도 그 자리에서 시댁이라고 부를 만한 며느리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시댁 며느리들은 다들 전날 왔다가 시 작은아버지 오시기 전에 친정으로 다들 넘어갔고 이번엔 저희가 설날 당일을 챙길 차례라 저희가 남아있기로 한 거고요. 아직까지 그건 대놓고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일이지만 아마도 시어머니께서 시 작은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용돈 가지고 드린 말씀 말이에요. 저한테 서운하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시 작은아버님에게 혹시 절 두고 그런 말씀 하신 거냐고 따져 물으려던 찰나에 옆에서 막내 신우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그걸 보신 시 작은아버지는 왜 찡그리냐며 이젠 타겟이 아가씨한테로 간 거예요. 저희 막내 신우가 집안에서 아무도 터치를 못할 정도로 한 방이 있어요. 그걸 저는 결혼 전에 봐와서 시댁 식구들은 아예 상대를 안 하는데 그날은 시 작은아버지가 뭔가 준비를 해오셨는지 슬슬 시비를 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넌 빨리 결혼이나 해라. 옛날 같았으면 네 나이에 애가 벌써 둘 셋인데 허구한 날 털 빠지는 고양이만 갖다 키우냐? 정 소질이 없으면 입양이라도 해서 애부터 키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낳아야 돼.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임마. 작은아빠, 치매, 당뇨, 고혈압 이거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얘는 어른이 말하는데 자꾸 딴 얘기하더라. 세 개가 죄다 걸리면 인생 끝나는 병인데 나이 들면 죄다 무서운 병이잖아. 난 다 싫다. 그러더니 신우의 한마디에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아야만 했어요. 작은아빠, 싫다는 분들이 제일 빨리 걸리더라고요.
부디 조심하세요. 정말 신우방으로 뛰쳐들어가서 문 잠그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신우가 뱉은 말에 곧바로 저희는 집으로 쫓겨났어요. 신우도 당연히 저희 집으로 피신을 오게 됐고요. 저희 집 와서 신우랑 맥주 한 캔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런 상황까지 예상했다며 자기더러 고맙냐고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 포함해서 셋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저는 막내 신우와 친구처럼 자매처럼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뭘 원하는지 뭐가 옳은 건지 성격이 잘 맞기도 해서 남들에겐 흔한 시집살이 신우살이 이런 건 없이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요.